최강스카이 입시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어느덧 2학기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네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우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라고 부르면 좀 안 되겠죠? 이제 실질적인 대입 입시생이 됩니다. 이제 고3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이에 내년 2023 대입 입시 정보를 통해 우리 최강스카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원생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제 12월 26일날 오프라인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만약 오프라인 설명회를 들으시기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입시 설명회 내용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3 학생 및 학부모님들 끝까지 내용을 다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예비 고1이나 다른 학년의 학부모님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설명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들만 다시 확인해서 보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4부로 편성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입시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보셔도 좋고요. 잘 몰라 아니면은 한번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부에서 4부까지의 내용을 다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는 입시 전형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이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3 대입 입시 전형은 크게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봤을 때 인원 및 비율은 수시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교과가 40%, 종합이 한 26%, 그리고 정시가 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전국에 있지는 않잖아요. 요거를 좀 더 줄여서 인서가 이제 수도권으로 좀 한정시켜 본다고 하면은 전형별 인원 비율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까 보신 거와 틀리게 수시 전형이 다 합쳐서 한 60%, 정시가 40%,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10% 정도 인원이 훨씬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시 전형에서도 보시면 교과가 한 20%로 교과 전형 숫자는 줄어들고 종합이 30%로 전체적으로 종합 전형의 인원은 늘어나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즉 우리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이 전국 비율이 아닌 이 인서울 기준의 비율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거기에 맞는 지원 전형과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별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이제 반영하는데, 교과 우수자 전형,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 혹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서류 평가 방식으로 한 번에 평가하는 일괄 평가 방식이냐, 아니면 면접까지 활용을 하는 다단계 평가 방식이냐, 크게 두 가지 방식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4대 평가 요소라고 하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계열 적합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 4대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학교별 본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영역 중심의 이제 시험을 본다 보시면 되고, 이과 계열은 이제 수리 영역이냐, 과탐 영역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논술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 세 전형까지를 소위 얘기하는 수시 3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나 지원 집단의 어떤 학업 역량, 서류에 대한 역량, 아니면 논술에 대한 역량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들 알고 계신 이제 수능이죠. 이제 수능은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시에서만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종합 논술에서 이 수능 최저의 유무, 즉 수능 최저가 있냐, 이 부분에서의 활용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은 수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전형들에 대해서, 이 전형들은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면, 교과 전형은 오직 내신 등급만 반영을 하는 전형이에요. 등급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위 내신 등급을 가진 일반고 학생들이 최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하이패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이제 교과와 비교과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치화시키지 않고 각 서류의 내용을 입학사정관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를 학생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전형이 바로 종합전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은 내신이 좋아도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신이 조금 낮은데도 서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누가 붙는 거야? 어떤 애들이 붙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소위 얘기하는 주사위와 같다. 이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전형을 입시에서의 주사위 게임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합격에 대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형이 바로 이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이 논술 시험을 통해서 진학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특목고, 자사고, N수생이라 불리는 재수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논술 학습이 이 특정 지역에서만 좀 가능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들에게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공정한 전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있는 전형이니까요. 또 이걸 또 활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논술도 대입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되고, 대신 논술은 실제로 논술도 논술이지만 그 앞에 있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학교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을 대충 봐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도 하고, 이 수능 최저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거의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논술보다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을 기준했을 때 무려 전체 정원의 40%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 바로 이 수능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죠. 수시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들을 대다수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우리 이 친구들의 이 선배들, 지금 이제 수능 시험까지 끝난 이 친구들의 선배들부터는 다시 수능 중심의 대입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능 정시 전형고만 40%에 교과 종합 논술에 있는 수능 최저의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50%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무조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수능 학습은 현재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2학년 뿐만 아니라 현재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바로 수능 학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1부는 이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제 각 전형들이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수시 전형에서의 필수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하는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입시의 김소장이었습니다.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